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이미 연구를 다 끝내고요. 2008년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발표를 했어요. 11년 전에. 뇌, 암, 당뇨, 인슐린, 면역, 림프, 골수 이것들과 글리코 영양소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했죠. 11년 전에. 201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AS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검증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나스라고 하는 기관은요, 200명이 넘는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학문들을 검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1세기 인류 건강의 양대산맥은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다. 글리코믹스의 분야 중 글리코바이올로지는 미국의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제품을 기초로 봐야 한다. 엠브로토스를 빼고서는 글리코바이올로지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모든 근원적인 세포의 기능과 세포의 건강의 기본이 되는 당사슬에 대한 것이 메나테크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스라고 하는 특수기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전 인류 건강의 핵심인 글리코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공공의 이익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메나테크가 제품을 팔기 위한 어떤 그런 상술의 내용으로 나오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따라서 만든 정부기관이 과학교육기술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모르는 것 같으세요? 과기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올해 연말까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 15년 차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아시다시피 메나테크에서 특허가 돼 있는 부분들이 136개거든요. 지금 현재. 특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들긴 좀 어려울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글리코산소를 취급한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저희가 좀 더 접하기 좋아졌던 것 같아요. 메나테크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으셨던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 제품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서 앞으로 2월달부터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까지 올해 메나테크에서 출시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눈, 뇌, 장, 뼈, 무릎. 우리 무릎 안 좋으신 분들 얘기할 때 글리코 영양소 전달하면 글루코사민 같은 건 없냐 이런 얘기 듣게 되거든요. 근데 장에 유산균이 좋듯이 무릎에 좋은 전문 그런 제품이 지금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하나씩 출시가 될 걸로 메나테크 본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권유를 했을 때 시장에서 빠르게 받아들이기 좋은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본사 연구진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듣고 나는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메나테크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사업을?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특히나 메나테크 사업은 내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먹느냐? 원래 일상생활에서 썼던 그런 아이템들 아닙니까? 샴푸, 치약, 유산균, 녹즙 이런 원래 먹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메나테크에서 취급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 우수한 제품으로 바꿔 먹어보자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은 마트에서 구매하는 거 하시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메라테크에서 생산한 글리콘 요소가 들어간 제품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공감하신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좋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혹시 하지 않으셔도요, 소비자만의 혜택이에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애터미라고 하죠. 작은 A사를 잡겠다고 G사가 나왔어요. 네. 제가 지인이 부탁을 해서 G사의 사업 설명을 들으러 G사의 본사를 갑니다. 신도림에 있거든요. 갔는데 회원가입의 조건이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안에 구매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코드가 사라집니다. 네. 메라테크는 가입하시고 나서 1년 안에 2,500원짜리 물통 하나만 사도 코드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억지로 사야 되는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샀다 그러면 코드 빠져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최근에 G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도 조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입은 돼요. 그런데 구매할 때 이제 차이가 딱 생기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198만 원짜리인가 그런 팩을 사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가격으로 사야 돼요.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98만 원짜리 사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사란 얘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구매할 수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업한다는 말은 이꼬르 팩을 사란 얘기인 거죠. 이게 조건이 아니고 뭐가 조건이겠습니까? 말장난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메라테크는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사업은 됐고 좋은 것 같으니 내가 먹어보겠다, 우리 아이들 먹여보고 싶다 하셔도 똑같고요. 나 이거 한번 사업을 해볼 거야 라고 하셔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뭐 녹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달 떨어지는 한 달 단위로 떨어진 제품들은 또 자동 주문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번거롭지 않게. 그랬을 때는 또 추가적인 혜택도 드립니다. 어디 포인트 적립되는 게 아니고요. 메라테크는 택배 갈 때 바로 선물이 같이 나가요. 치약이나 오메가3와 같은 일상적으로 매달 어떤 먹는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만 하셔서 소비자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먹어보니 괜찮은데 주변에 알리지 않을 이유가 뭔데? 알려보는 거예요. 알려보면 처음에는 몇만 원 정도 수준의 정말 사업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한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알리기 시작하고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골드이디와 PD라고 하는 직급 정도에 와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400만 원 전후의 소득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제 파트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소비자로 시작을 해서 부업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제가 사업하겠다고 맘먹은 지가 1년 반이 지났으니까 1년 반이라는 시간 정도에 400만 원 이상의 어떤 소득군이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반토막 나서 200이라고 치자고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안 돼서 100이라고 치자고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져오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좋은 걸? 네. 이걸 왜 안 하나 이거죠. 저는 안 할 이유를 못 찾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 3년 뒤에요. 2, 3년 뒤에 중국이 열렸어요. 네. 중국을 들어갑니다. 스폰서님들하고 파트너사님들하고 함께 들어가겠죠? 중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돌리고 귀국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열려있는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펼치겠죠? 근데 그분들이 다 제 산하의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이 된다면 이 그림이 상상이 가세요? 네. 저는 상상이 가요. 네. 어마어마할 거라는 상상이 갑니다. 참고로
작년에 중국에서 1위 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는 줄 아세요? 흰 목이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목이버섯이 우리 짬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흰색이 있어요. 얘가 좀 약효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주된 성분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이제 항암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나오고 면역에 좋다 나오는데요. 어때요? 우리 앞에서 들으셨던 글리코향수 8가지를 생각하시면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전체 매출 1위입니다. 네. 만약에 2년, 3년 후에 메라테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글리코향소라는 것이 이런 강의들이 중국에서 펼쳐졌을 때 중국인들이 이거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네.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상 플랜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개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4인 가족, 5인 가족을 만나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늘 이렇지는 않지만 샘플이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4인 가족이면 욕실에서 쓰는 용품들,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먹는 거, 저희가 4인 가족이니까요. 저희 와이프가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영양제랑 뭐 샴푸 이런 거 쭉 따져보니까 적게는 40에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거나 조금 아픈 분들이 있으면 많게는 100만 원도 가더라고요. 물론 뭐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70만 원 정도가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사업할 때 4인 가족이 가장 평균적인 소비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크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들이 브랜드 체인지가 됐다는 걸 생각하시면 추가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브랜드 체인지를 했습니다. 좋으니까요. 했어요. 제가 한 2명 정도에게 알렸겠죠. 네. 처음에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는 보너스는 없어요. 그냥 좋은 제품을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2명 정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분들도 저와 같은 브랜드 체인지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약 7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분이 70만 원을 썼을 수도 있지만 회원가입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 좀 줘봐요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제가 주문을 모아서 요 7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총 5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맞추는 거죠. 제 산하에 2분 정도의 500점이 발생을 되면요. 500점, 500점, 500점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비즈니스가 개발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토탈 약 한 13만 원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리다 보니까 2명만 알리고 끝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알렸습니다. 한 4명 정도에게 알렸어요. 근데 4명 정도 알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저 4분 중에 2분 정도는요. 그냥 본인이 쓰기만 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서. 살이 진짜 빠지니까. 그런데 2분 정도는요. 저처럼 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인수 점장님, 내 아는 사람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설명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전화번호 주시라고. 제가 가서 좀 설명해드리겠다고. 제가 가서 설명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도 저처럼 이런 1단계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디렉이라는 직급이거든요. 디렉터. 그럼 이분도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2분이. 그럼 그분들은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13만 원의 보너스가 발생됐죠. 그러면 저는 한 54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되는 단계로 저는 더 업이 됩니다. 적지 않죠. 내가 뭘 했어요? 나는 제품 썼고 한두 명에게 알리기만 했는데 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한 단계만 더 진행돼 볼까요? 저는 115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 바로 다음에 전달됐던 분은 그분은 54만 원 정도로 올라갔죠.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요. 재미가 붙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자꾸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한 단계만 더 진행이 되면 골드이드라고 하는 200만 원대의 보너스를 발생하게 되고요.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지금 제가 달성했던 PD라고 하는 직급입니다. 약 400만 원대의 어떤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요. 모르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원리상 약 1600만 원 정도의 실버 ED라고 하는 실버 PD라고 하는 직급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네트워크들 중에서 이렇게 2개의 레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개의 레그만으로 1,600만 원 가까운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보상 플랜은 거의 없어요. 훨씬 많아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실 때 이걸 팔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뭐 저기 정인수 점장님은 보험하셨으니까 잘 팔겠지만 나는 못 팔아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예, 이해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파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은. 처음에 전달할 때는 파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코 연소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셔라라고 하고 사실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그럼 나 그거랑 그거 좀 줘보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도와드릴 수 있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들은 쿠팡에서 제품 구매하듯이 메라테크의 어플을 깔아서 본인들이 구매하시거든요. 그 단계가 되면 내가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커피숍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서 두 분이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2대1 미팅이기도 하고 홈미팅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한번 들어보러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달 정도 클린을 하셨는데 너무 좋아져서 내가 왜 좋아졌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를 오픈 미팅, OM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기회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의학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좀 덜 간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달 한 번씩 저희 셋째 주 토요일 날은 고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원데이 세미나라는 게 열리는데요. 거의 다 약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네. 그날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전문 현직 약사나 현직 의사 이런 전문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약사라면 의사라면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타이틀 걸고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이버 같은데 글 잘못 올라가면 약국 문 닫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3시에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강남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메라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조금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잖아요. 딱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딱 3시간만 딱 6회예요. 예. MBA, 메라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알아보는 거예요. 글리코 연소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좋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가볍게 설명하면 나도 부담이 없고 듣는 그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됐을 때 가장 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이 될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트레이닝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메라텍 사업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깊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PD 세미나가 있습니다. 고PD 세미나는요. 고PD예요. PD를 PD로 가자. 네. 네트워크에서 한 500 정도 소득이 되면 사실 본업으로 해도 손색 없을 만한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급이 달성되면 각종 세미나들도 있습니다. 슬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 아이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핸드폰 경우를 볼까요? 예전에 핸드폰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선 돈을 꽤 번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그때보다 핸드폰 사용자는 지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때 벌었어요. 네, 지금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이건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카페, 커피숍들이 또 그렇고요. 치킨집과 같은 그런 요식업들이 또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사업에서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나 말고는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방어막이 있는 독점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메라테크의 특허 자료를 보시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안정적인 방어책이 되어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경제학 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먹을거리가 있는 산업을 찾아라. 그게 바로 건강관리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글리코향수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내가 처음 들어본 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타민이 사업의 기회입니까? 글리코향수가 기회입니까? 비타민은요. 저도 먹고 있지만 비타민은 지금 상식이에요. 상식은 소비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사업의 타이밍이에요. 상식은 소비의 타이밍이고 정보는 사업의 타이밍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 IBM은 유명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한 부의 지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건강에서는 어떻습니까?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가 지금 주류에 있어요. 글리코향수는 너무나도 탁월하지만 아직은 비주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글리코향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매스컴에서 국가에서 계속 관장을 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주류로 올라오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그 타이밍은 매스컴에서 와요. 지금 매스컴 엄지의 제왕이나 명견만리, 청기누설, 시월드 이런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것은 그 모멘텀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모멘텀이 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진짜 먹어야 되겠네? 그때 얘기한 그게 이건가? 그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냐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알리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릅니다. 아무리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처럼 사람 많이 상대해본 사람과 집에서 살림만 하던 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나텍 글로벌 뉴스 그룹에는 플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약 70만 원 상당의 브랜드 체인지하는 500 플랜, 그리고 가볍게 한두 가지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150 플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1500 플랜이 있습니다. 어떤 플랜도 상관없어요. 내가 150 플랜으로 시작을 해도 내 다음 사람은 500 플랜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500으로 시작해도 내 다음에 150 플랜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를 통해서 발생이 됐다면 다 나를 거쳐가는 매출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어떤 플랜도 무관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면서 가장 저한테 어떤 그 느낌을 줬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Once upon a time, a turtle and a rabbit had an argument about who was faster. They decided to settle the argument with a race. The turtle and the rabbit both agreed on a route and started off the race. The rabbit shot ahead and ran briskly for some time. Then, seeing he was far ahead of the turtle, he thought he'd sit under a tree for some time and relax before continuing the race. He sat under the tree and soon fell asleep. The turtle, plodding on, overtook him and soon finished the race. Emerging as the undisputed champ, the rabbit woke up and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is that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This is the version of the story that we've all grown up with. But our version of the story continues. The rabbit was disappointed at losing the race, and he did some thinking. He realized that he'd lost the race only because he had been overconfident, careless, and lax. If he had not taken things for granted, there's no way the turtle could have beaten him. So, he challenged the turtle to another race. The turtle agreed. This time, the rabbit went all out and ran without stopping from start to finish. He won by several miles.
The moral of the story? Fast and consistent will always beat the slow and steady. It's good to be slow and steady, but it's better to be fast and reliable. But the story doesn't end here. The turtle did some thinking this time and realized that there's no way he can beat the rabbit in a race the way it was currently formatted. He thought for a while and then challenged the rabbit to another race, but on a slightly different route. The rabbit agreed. The turtle and rabbit started off. In keeping with his self-made commitment to be consistently fast, the rabbit took off and ran at top speed until he came to a broad river. The finishing line was a couple of kilometer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The rabbit sat there, wondering what to do. In the meantime, the turtle trundled along, got into the river, swam to the opposite bank, continued walking, and finished the race. The moral of the story? First, identify your core competency, and then change the playing field to suit your core competency. The story still hasn't ended. The turtle and rabbit by this time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and they did some thinking together. Both realized that the last race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So, the turtle and rabbit decided to do the last race again, but to run as a team this time. They started off, and this time the rabbit carried the turtle till the riverbank. There, the turtle took over and swam across with the rabbit on his back. On the opposite bank, the rabbit again carried the turtle, and they reached the finishing line together. Both the turtle and rabbit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d felt earlier. The moral of the story? It's good to be individually brilliant and to have strong core competencies, but unless you're able to work in a team and harness each other's core competencies, you'll always perform below par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situations at which you'll do poorly and someone else does well. Teamwork is mainly about situational leadership, letting the person with the relevant core competency for a situation take leadership. And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네, 우리는 거북일 수도 있고요, 토끼일 수도 있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토끼냐 거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랐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네트워크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트워크는 팀워크 사업입니다. 내가 토끼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고 독수리일 수도 있지만 모였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행복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